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각 파트별로 삭감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요. 진찰료 그리고 방사선 마취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놓치고 삭감당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진찰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는데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를 나누는 그 구분,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초진은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신 일단 신원부는 당연히 초진 환자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하는 무조건 재진은 아니죠. 우리 병원에 오셨던 이전에 오셨던 분이긴 하지만 그 관련된 진료가 끝나고 종결되고 나서 30일이 지나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초진 진찰료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재진은 어떤 경우일까요? 네, 우리 병원에 우리 원장님께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은 다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년 만에 내원하셨다 하더라도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멈췄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진으로 반드시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종결이 됐는데 다른 부위에 다른 상병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해당 부위라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다시 내원하시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재진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방문하셔서 진료를 했다. 그러면 재진. 또 그리고 치주질환 같은 경우에는 초재진의 기준이 좀 다르죠. 종결의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30일 기준이 아니라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동일 부위에 하나여 90일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한번 잘 정리하시고 삭감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진찰료 관련된 삭감 사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 보시면 22일이죠. 22일 날 48번 진료 구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진으로 지금 보이네요. 초진에 후처치 간단히 입력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진의 수술 후 처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진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타치과에서 발치를 하고 본원의 내원에서 정말 초진 환자였고 수술 후 처치, 즉 드레싱 또는 스티치아웃을 한 것이 맞다면 내역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는 점. 만약 이때 우리가 내역 설명을 놓치고 청구를 못하게 되면 수술 후 처치가 삭감을 당할 수도 있고요. 초진에선 나올 수 없어라고 하면서 수술 후 처치는 인정하되 재진으로 조정당하는 사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원클릭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청구 가이드로 친절하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말라고요. 초진의 수술 후 처치를 청구하게 되는 주의가 필요하다. 타치과의 치료를 연계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내역 설명 기재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부디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고 내역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타치과에서 발치하고 내원해서 우리 병원에서 스티치아웃만 했습니다라고 기록을 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삭감 사례, 정말 흔히 삭감당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첫날 오셔가지고 초진에 엑스레이 찍고 발수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러 근관 치료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언제 오셨냐면 5월이 아니라 6월, 그러니까 한 달이 훨씬 지나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치료가 발수만 하고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이 넘어서 오셨기 때문에 뭐다? 네, 재진 적용이 맞겠습니다. 자, 우리 원클릭에서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진으로 일단 6월로 우리가 날짜 클릭을 하면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먼저 일단 초진으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서도 가이드가 알려주죠. 초진의 근관 세척을 하면 안 된다. 혹시 타치과에서 또 치료를 연계해서 온 것이니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하라라고 먼저 알려주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진이 아닌 재진이 맞지 않겠니라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또 재진으로 요즘은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전에 또는 타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지나면 무조건 초진으로 뜨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으로 고쳐줬어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클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재진으로 바꿔줍니다. 자동으로 바꿔주면서 혹시 타치과에서 와서 초진의 확대가 맞다면 초진으로 살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진으로 바꿔준다
한다라고 프로그램이 지금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으로 해서 한 달이 지났지만 확대부터 해서 청구가 될 수 있도록 늘 신경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삭감 사례인데요. 한번 볼까요? 5월 2일 날 오셔가지고, 네, 보험 임플란트 환자네요. 보험 임플란트 1단계를 5월 2일 날, 그리고 5월 16일 날 오셔서 2단계 스티치아웃을 했나 봅니다. 2단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오셨냐면 7월 3일 날 오셨어요. 자, 5월 16일부터 7월 3일이면 30일은 훨씬 지났습니다. 자, 전혀 다른 치식이네요. 46번 보험 임플란트였는데 이번에는 36번에 아파서 발수가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부위이고 전혀 다른 진료이기 때문에 초진에 적용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험 임플란트가 1, 2, 3단계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아직 3단계 종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중간에 초진 진찰료가 끼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분들이 30일 최종 내원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프로그램에서 초진으로 띄워주는 것을 조정하지 못하고 삭감당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드시 7월 3일은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요즘 흔히 보이는 삭감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11일 날 오셔가지고, 네, 역시 46번에 보험 임플란트 1단계를 하시네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재료 픽스처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뒤에 오셔가지고 6월 27일 날 오셔가지고 지금 보시면 염증 처치라고 돼 있으면서 기본 진료 1회가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진찰료가 지금 입력이 되었냐면 임플란트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추가로 약 처방이 나갔다. 네, 임플란트 식립했던 수술했던 그 부위가 조금 불편하다고 하셔서 오늘 내원하셔가지고 추가로 처방을 해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때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네, 보시는 것처럼 재진료 1,270원을 가지고 본인 부담금 의원급 기준으로 65세 이상 15,000원이 안 넘으면 1,500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청구를 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임플란트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환자이니까 틀니 임플란트라고 하는 진찰료가 없는 저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청구를 하는 게 맞을까요? 네, 이것도 요즘 아주 흔히 삭감당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인데요. 바로 아랫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지금 임플란트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추가로 약 처방이 더 나간 것이지 이것을 진찰료를 더 산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찰료 없음, 틀니 임플란트로 설정돼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없고 청구 금액도 없는 이 상태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찰료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방사선 관련해서 또 어떤 삭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7월 4일이네요. 46번에 어떻게 청구를 했나요? 만성 단순 치주염이라고 하는 상병명을 넣고 46번 파노라마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심플 구치 발치를 청구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환자에게 파노라마 촬영하셨고 마취하에 46번을 단순 발치를 하신 게 맞겠지만 파노라마를 저렇게 치아 하나만 클릭해서 청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청구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파노라마와 발치의 처치 순번을 1, 2로 나누어서 일단 전체 치식을 선택하셔서 파노라마는 전반적인 치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습니다라고 먼저 파노라마 치식을 전화으로 주시고 처치 순번 2 두 번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그중에서 46번은 많이 좋지 않아서 뺍니다라고 해서 발치를 따로 입력해 주시는 것이 삭감당하지 않는 청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T 인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수년간 연초가 되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집중심사 항목, 선별 집중심사 항목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수년간 우리 치과는 이 CT를 선별 집중심사 항목으로 해서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고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CT가 상당히 많이 삭감당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또는 CT
삭감이 많아서 청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CT 인정 기준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는 일단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청구를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시고 만약에 삭감을 당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재심사 조정 청구 또는 이의 신청까지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CT 인정 기준에서 첫 번째로 치아 부위 영역에서 어떻게 CT를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근관 치료를 하는데 치료 중에 환자가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원장님이 판단하셨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아플 이유가 없는데 또는 근관 충전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캐널 필링 후에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CT를 허락을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또 매복치의 경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CT를 그나마 좀 많이 청구하고 있는데요. 하악의 제3대구치 같은 경우에 하치조 신경관과 치근이 겹쳐 보여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겹쳐 보여. 근단과 신경관이 겹쳐 보여서 파노라마 상에서는 진단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발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촬영할 때 CT가 인정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삼치관 크기에 아주 큰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도 CT를 촬영해 볼 수 있다라는 인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도 좀 더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만 거의 청구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상악동염도 참 CT에 많이 좀 청구하는 경우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다음 요즘에 TMD 진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셔서 오셨는데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면 K07.65라고 하는 상병을 가지고 턱관절 환자에게도 CT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CT 인정 기준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임상 현장에서는 이 기준에 걸맞게 청구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청구 삭감 사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48번 치아 치식이 지금 입력돼 있습니다. 7월 4일이고요. 48번에 파노라마를 찍고 콤빔 전자나 단층 영상 진단 일반, 네, CT죠. CT 일반 입력했습니다. 47,120원의 수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8번 매복치 발치 들어갔네요. 매복치 발치에 마취하시고 버까지 사용했다라고 청구를 잘 하셨습니다. 오늘 시술한 내용은 잘 입력이 되었습니다만 무엇이 더 동반되어야 될까요? 네, CT를 촬영하셨다면 반드시 내역 설명이 기재되어야 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역 설명에 뭐라고 입력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치조관과 치근이 근접하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아서 CT를 찍어봤습니다. 라고 내역 설명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이런 내역 설명을 넣게 되면 열심히 수고하셨지만 삭감을 당하게 되는 바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CT 인정 기준 화면 보여드렸지만 겹쳐 보여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여 또는 중첩되어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다라고 청구하신다면 삭감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CT의 또 청구 빈도가 너무 높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하거나 일단 삭감을 시키고 우리가 재심을 하도록 또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확하게 파노라마 상에서 신경관과 치근단이 겹쳐 보일 때 추가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사선 관련 세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24일 날 38번 파노라마 찍고 CT 찍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연일의 스케일링도 더불어서 같이 했는데요. 38번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역 설명에 파노라마 촬영에서 하치조관과 치근이 겹쳐 보여 CT 촬영했어요. 네, 내역 설명 참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진료 메모는 우리 전자 차트에 이제 추가로 우리끼리의 소통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것들인데요. 발치가 힘들겠다라고 원장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발치 진행이 어려워서 대학병원에서 발치하셔야 됩니다라고 권유했다고 우리 전자 차트에 메모로 남겨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어쨌든 CT가 중첩되어서 찍었습니다. 찍고 스케일링도 하고 가셔서 보험 청구를 했으나 CT가 삭감당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발치가 동반되지 않으면 삭감을 시키는 사례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단순 매복치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이 CT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상당히 억울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CT를 찍었는데 발치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진단을 위해서 찍었는데 발치가 불가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발치가 이어지지 못한 것인데 발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T를 삭감시킨다?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확하게 재심사 조정 청구해서 좀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같이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삭감 화면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CT 급여 가격이 47,120원입니다. 심사 조정 내역을 클릭해 보면 CT 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이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방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학병원으로 의뢰하려고 했던 그 환자에게 저렇게 내역 설명을 넣어서 청구했으나 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재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삭감 사례 한번 보시죠. 초진의 7월 10일입니다. 전악 파노라마를 찍고요. 잘하셨어요. 만성 단순 지주염으로 전악 파노라마하고 그다음 46번이네요. 치수기연의 급성 근단 지주염으로 발수를 하면서 환자가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니까 원장님께서 CT를 찍어 보신 거죠. 자, 이때 CT가 삭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날부터 바로 CT를 찍는 것은 심사평가원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신경치료 중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서 그 원인이 좀 더 명확하게 진단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 추가 촬영 또는 근관 충전하고 나서 잘 된 것 같은데 환자가 아프다라고 할 때 인정하지만 발수하는 첫날부터 CT를 찍는 거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은 삭감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CT 내역 설명까지는 잘 적었습니다만 CT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5번째 사례입니다. 7월 1일 날 만성 단순 치주염으로 전악 파노라마를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20일 날 47번이네요. 47번에 보험 임플란트 1단계를 하고 그리고 그날 발치도 했네요. 상황이 아마 발치 즉시 식립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진단만 하고 발치까지만 하고 추후에 임플란트를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7월 1일 날 전체의 치주 상태를 확인하고자 파노라마를 찍고 7월 20일 날 보험 임플란트 1단계와 발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쉽게도 7월 1일 날 촬영한 파노라마가 삭감되는 상황이죠. 다들 아마 몇 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삭감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진단 및 치료 계획 안에 방사선 촬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치주 질환 상태를 확인하고자 전체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찍은 파노라마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20일 1단계 때문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입력하셨다면 해당 월에 파노라마와 보험 임플란트 또는 보험 틀니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때 파노라마는 치주염 상병으로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삭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사선 촬영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압근관 충전하고 나서 엑스레이를 좀 찍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에서도 가압근 충후에는 방사선을 찍느냐 안 찍느냐로 적정성 평가의 기준을 삼았었기 때문에 캐날 필링하고 나서는 꼭 찍기, 그리고 난발치, 매복치 발치, 또 치근 단을 자르는 수술, 그리고 치근 낭을 제거하는 수술 시에 엑스레이 한 장 없이 이러한 수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꼭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요. 이 수술 당일에 꼭 찍으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찍은 파노라마가 있다면 재진으로 적용하셔서 내역 설명을 기록하시면 되고 이전에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러면 오늘 수술 당일날 꼭 반드시 동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취의 인정 기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취는 크게 침륜 마취 그리고 전달 마취가 있는데요. 전달 마취는 이렇게 비구개 신경, 후상, 하치조, 전달 마취 등등을 우리가 조금 청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악 전치부의 비구개 신경 전달 마취가 인정되는 치주 외과적인 큰 수술 시 인정되는 기준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부위에 두 가지의 마취를 했을 때는 주된 마취만 인정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단 리도카인은 사용한 만큼 쓰신 만큼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취 관련된 삭감 사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7월 3일 날 오셔가지고 46번에 치근단 찍고 구치발치하고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를 하셨는데 우리 이것도 왕왕 삭감 사례로 많이 보이죠? 어떻게 입력이 잘못되었습니까? 네,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를 두 개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리도카인을 두 개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행위료 두 개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청구로 해서 하나 값이 삭감당하겠죠. 이것은 삭감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경우니까 청구할 때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48번 파노라마 찍고 매복치 발치를 위해서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에 리도카인 두 개 썼습니다. 그리고 42번은 발수 확대를 하면서 전치부 침륜 마취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취를 8번의 전달 마취, 2번의 침륜 마취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죠? 각각 입력이 될까요? 아니면 전달 마취만 입력해야 할까요? 네, 답은 전달 마취만 인정이 됩니다.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만 인정이 되고 침륜 마취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사용한 리도카인은 쓴 만큼 모두니까 세 개를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침륜 마취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전달 마취가 2분의 1 악당 기준으로 해서 41번에서 48번까지 전달 마취가 일단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된 마취인 전달 마취만 인정한다라는 기준 때문에 이렇게 청구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번에는 33번에서 45번까지 쭉 클릭이 돼 있고 어떤 진료를 하셨냐면 치주소파를 하셨습니다. 치주소파를 하시면서 전치부에 침륜 하나, 구치부 쪽으로 전달 하나 해서 지금 리도카인은 총 두 개가 입력이 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청구상에서 봤을 때 31, 2, 3번 쪽으로 침륜 마취 하나 주고 41번에서 45번까지로 해서 구치부가 있으니까 하치조신경 전달 마취 2분의 1학이니까 30번 대 40번 대 부위가 다르니까 각각 입력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전혀 청구상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끔 삭감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렇게 청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심평원 어떤 지원 쪽에서 조금 삭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입력하시는 것이 현명한 청구일까요? 삭감당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당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삭감당하면 또 재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귀찮은 일들이 생기니까 조금 아예 지혜로운 청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요. 어쨌든 침륜 하나, 전달 마취 하나를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전치부 쪽으로만 선택하셔서 침륜 누르시고 4, 5번 구치부 따로 누르셔서 전달을 눌러버리면 이렇게 청구하면 전혀 삭감당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치과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청구하는 진찰료 그리고 방사선 마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요즘 많이 삭감되고 있는지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